오늘 기자님과 노후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 전문기자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한 지는 9년부터 출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한 140개 부대를 체험을 하면서 군 장병들과 땀을 같이 흘리고 있는데요. 잠수함도 타보고 전투기도 타보고 천리행군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F5 전투기인 만큼 전투기를 타봤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오늘 기자님께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통에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을 넣어왔는데 저희가 하나씩 뽑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좋은 거 뽑아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떤 질문이냐? 국방에서 전투기의 역할은? 네, 전쟁이 발발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공권 장악입니다. 이게 공군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 때문에 저희들이 1953년 휴전 이후에 다양한 전투기들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공호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F-35 스텔스기도 들어왔고요. F-50 경공격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 공군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실린 탑재가 되는 전투기들이 필요한데요. 북한에서는 반대로 이 제공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투기 추락 사건이 빈번하게 들리고 있는데 기자님, 국내 도입된 전투기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전투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동류 전용입니다. A 전투기가 부품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부품이 없다 보니 B 전투기의 부품을 빼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 부품이 맞지 않는 경우 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비나 부품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요. A 전투기가 추락했을 경우에 B 전투기가 날아올라야 하는데 B 전투기가 부품이었기 때문에 결국 날아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최근 5년간 우리 공군 전투기의 동류 전용 건수를 보면요 9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이 KF-16 전투기 같은 경우는요 최근 5년간 500건이 넘게 나타났고요. 지난 한 해만 176건의 부품을 갈아 끼워서요 한 해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동류 전용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고 봐도 될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동류 전용을 하는 이유는 부품이 없기 때문인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은 전시 상황입니다. 부품이 없을 경우에 이 전투기는 날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부품을 이렇게 조달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부품들이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투기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40년, 50년을 쓰기 때문에 이 부품 자체가 끊기게 되는 거죠.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게 되면 이 전투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품을 끼더라도 그 부품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품까지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인력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자님, 그럼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부품 조달이 안 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외국에서 수급해 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 K에서 개발했죠. 이 경공격기 FA-50만 보더라도요. 부품의 60%에서 70%가 외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FA-50 역시 지난 5년간 부품 조달 지연으로 이 동류 전용 횟수가 70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장 노후된 전투기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시켜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월 같은 경우는요. F4나 F5 전투기가 동류 전용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군공항의 주력 전투기는 무엇인가요? 수원 비행장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말에 일본군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을 했는데요. 1954년 우리 공군에게 넘겨받았고요. 이 현재 10 전투 비행단이라는 부대 명칭을 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주력 전투기 F5 전투기가 이 부대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신의 전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후방 지역에 배치가 돼 있고요. 노후 전투기는 전방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노후 전투기일수록 활동 반경이 작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올라서 짧은 시간 내에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후 전투기는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 앞서 F5 전투기를 타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F5 전투기가 사실 노후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훌륭한 전투기는 맞습니다.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이요, 모두 전투기를 타기 위해서는 항생훈련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요. 항생훈련을 받게 되면 중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걸어 다닐 때 중력의 1배, 1G를 느끼고요. 보통 분들이 바이킹을 타게 되면 짜릿함을 느끼죠. 그게 중력의 2배, 2G입니다. 근데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통상 9G까지 버텨내야 하거든요. 저도 사실 F5 전투기를 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항생훈련을 3번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통해서 9G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 9G를 가게 되면요, 이 머릿속에 있는 피가 거꾸로 다리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생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전투기를 탑승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전투기를 실제로 타보니까요, 이 G슈트라고 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게 막아주는 복장이 있는데요. 그 복장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체력 소모도 너무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다 통과하느라고 정말 있는 힘까지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기사님, 현 노후 전투기의 문제점인 동류 전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한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육해공군 전력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이 전력의 중요성을 한층 더 느끼게 됐는데요. 이 노후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전투기로 빨리 교체를 해서 대북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뭐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아서 일반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도를 좀 더 높여가는 자리를 만들어서 기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